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아, 그쵸. 맞죠? 맞아요. 네,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참 이 슬픈 현실인데요. 월급은 제자리 걸음 맞나요? 지금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교통비랑 바값 오르는 거를 보면 마이너스예요, 거의. 맞아요. 월급 오르는 거 보면. 푸념?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살펴보시죠. 요즘 같은 때 보면 진짜 월급 빼곤 다 올랐다 이런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임금 증가는 그만큼이 아닌 게 현실인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 36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안 되시는 분 많으시죠, 지금.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4.6% 증가를 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6만 2천 원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보니까요. 지난해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2020년에 비해서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요만큼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올랐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월 100만 원 미만 받는 근로자 10%였습니다. 2020년 10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0.6%였던 걸 고려를 하면 1년 사이에 0.6% 정도 줄어들었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근로자의 비중 같은 기간 3.3% 하락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 그 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다음 구간은 어땠습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구간의 인원은 같은 기간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도 각각 0.9%, 1.3% 증가했습니다. 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비중 늘어난 거죠. 아니 뭐 지금 통계치 말씀해 주신 걸 보면 2020년보다 21년도에 월급이 더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월급은 더 올랐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요만큼 오르잖아요, 지금. 요만큼. 또 오르긴 올랐잖아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만큼 오른 걸로 포도 한 송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아. 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가 더 올라서. 이만큼 올랐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금리, 대출이자 계속 내고 은행은 배부르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에 우리 둘 정말 고개 끄덕이고 있고 지금 듣는 분들도 고개 끄덕이고 있고 물가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도대체? 정말 진짜 앞서서 박상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네. 왜 이렇게 비싸지? 이 생각 들고요. 몇 개 조금만 주워 담아도 금방 1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장보기가 어려워요. 장보기 정말 힘들죠. 네, 지난해 뭐 하반기에 달걀값 급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급란입니다. 그럴 정도였잖아요. 금이 더 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올해 보니까 또 급란이라는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 또 기름값도 올랐다고 하고 여기에 또 밀가루 값도 올랐다고 하니까 외식 비용도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자체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2달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급등하고 사료값 덩달아 오르고 소비자 상인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뭐 익숙하시죠. 일상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 우리 고용브리핑 365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8년에 99.1에서 2021년 102.5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 지수를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보다 임금이 안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만큼. 오늘의 주제입니다. 임금은 요만큼, 물가는 이만큼.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달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커피가 한 잔에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커피 200잔 마실 수 있죠. 속이 쓰리겠죠? 마실 수 있습니다. 수치상. 하지만 커피가 2만 원으로 오른다. 마실 수 있는 커피 비싸서 안 마시겠죠. 하지만 수치상 100잔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 실질 임금
1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받아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보면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오히려 이만큼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 임금상 요만큼 낮아지는 18만 원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임금은 상승했어도 이만큼이라도 어쨌든 상승을 했어도 결국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월급이 올랐어도 오르지 않은 게 된 그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수치상 지금 정확한 평가고요. 지난해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올해도 계속된다는 게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불안합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유지하고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하면 월급은 이만큼 올라도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은 이만큼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내린 것과 진배 없다. 이런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암울한 말씀드립니다. 물가만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직장인들 빚을 내서 어떤 생활을 이어나가거나 예. 혹은 집을 마련을 했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빚 규모도 점점 좀 늘어나고 부담도 더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데는 바로 이런 금리 상승도 큰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 근로자 부채 자료를 보면요.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4,800만 원 수준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이게 10% 넘게 증가를 했는데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수천만 원대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월급이 올라도 먹고 살기는 더 어렵고 은행원들의 월급은 계속 오르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준금리도 최근에 또 올라서 예. 더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분들 대출 많으실 텐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만요. 이 이자 어디로 가느냐? 은행으로 가겠죠. 대출자 1인당 연평균 16만 1,000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은행은 앉아서 16만 1,000원을 그냥 벌어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돈.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기준금리가 0.5%에서 1.5%로 올랐으니까 대출자 1인당 늘어난 이자 부담 연평균 1년에 가만히 앉아서 은행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만 65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빚이 가장 많다는 30대의 경우 벌어들이는 건 적은데 은행에 그냥 나가는 대출이자 더 커진 셈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서나 싶더니 산 넘어 산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더 얇아진 지갑에 직장인들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